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터널과 관련된 괴담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은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저와 친구들은 담력 테스트를 해볼 겸 목표로 했던 한 심령 스폿 터널 앞에 차를 대고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감 따위는 없지만 확실히 분위기는 기분 나쁜 곳이었죠. 아무래도 무서운 곳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일까요? 우리는 잠시 멈췄다가 서서히 터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체험은 태어나서 처음이라서 두근두근거리는 기묘한 느낌이었어요. 친구들도 놀이기구를 코앞에 둔 아이들처럼 눈빛이 이글거렸죠. 거기가 그다지 외딴 곳은 아니었지만 우리 차 외에는 다른 차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엑셀을 밟아 나아갔죠. 마치 무엇인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금세 터널 끝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창밖으로 터널 벽 쪽을 관찰하던 친구들도 딱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거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그냥 한 번 더 되돌아가 보자. 그런 제안이 나오자 모두가 찬성했고 저는 차를 터널 끝에서 유턴시켜서 반대편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시간이 되게 한가했기 때문에 몇 번 더 왕복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빗발이 더욱 강해진 것인지 빗방울이 차를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시끄러워졌어요. 그렇게 서너 번 정도 왕복을 했을까요?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야, 우리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자고 말하더라고요. 딱히 무서운 것도 놀랄만한 것도 없어서 그런지 금세 질렸나봐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터널 출구가 보이는 곳에서 일단 차를 세우고 뒤쪽에 있는 친구를 돌아봤는데요. 우리한테 돌아가자고 말했던 그 녀석이 어깨를 움츠리고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야, 왜 그래? 너 뭐라도 봤냐? 제가 이렇게 물었지만도 빨리 여기서 나가자라는 말뿐이었어요. 비는 더욱 심하게 내려서 본넷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터널을 빠져나와 쉴만한 곳을 찾기로 했어요.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던 건 도로변 휴게소에 도착해서였어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덜덜 떨고 있던 친구 녀석은 밝은 곳에 오고 나서야 간신히 안정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야, 이제 괜찮아? 너 도대체 아까 왜 그랬던 거야? 너네 안 들렸냐 그게? 친구는 의아하다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소리? 무슨 소리를 말하는 거지? 흔히 괴담에서 음성이 들렸다, 비명이 들렸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거든요. 난 잘 모르겠는데? 운전도 하고 있었고 빗소리가 워낙 커서. 근데 뭐가 들리긴 들렸냐? 거봐, 너도 들었잖아. 갑자기 그 녀석이 소리를 쳐서 엄청 깜짝 놀랐어요. 심야이다 보니까 휴게소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거기 있던 야간 직원이 깜짝 놀라서 저희를 바라볼 정도였죠.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그 녀석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뭐가 들렸다는 거야? 좀 똑바로 좀 말해봐. 저는 좀 부끄럽기도 해서 짜증 섞인 말투로 좀 쏴댔는데 잠시 얘가 무거운 침묵을 유지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야, 이 눈치 없는 자식아. 우리가 들은 빗소리, 우리는 계속 터널 안에 있었잖아. 어째서
빗소리가 차 바로 위에서 들리는 건데. 이건 제 친구의 경험담이에요. 재작년 가을, 제 친구는 회사 동료 4명과 함께 놀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차를 타고 미에현으로 놀러 가던 도중 일어난 일입니다. 남녀 4명이 와글와글 떠들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시가현과 미에현의 경계로 넘어갈 때 길이 2갈래로 나뉘거든요. 한쪽은 좀 돌아서 가는 넓은 국도, 또 다른 한쪽은 좁은 샛길로 된 지름길. 그런데 좀 상투적인 패턴이지만 4명 다 지름길을 택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차를 몰고 가니까 터널이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운전하던 사람이 이 터널 말이야, 굉장히 기운이 안 좋은데? 이랬다더라고요. 그 사람은 영감이 좀 있는 사람이라 평소에도 종종 귀신을 봤다고 할 때가 있었대요. 그때 좌석 배치가 영감이 있다는 그 남자 동료가 운전석, 그리고 제 친구가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에는 남녀 1명씩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터널 속을 달리는데 운전을 하던 동료의 안색이 점점 나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터널을 절반 정도 지났을 때 저기 앞에 왼쪽에 피투성이 여자가 상반신만. 갑자기 운전자가 그렇게 입을 뗐고 순간 모두는 공포감에 비명을 내질렀어요. 물론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그런 여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운전자가 지금 바로 옆이야. 이러며 슬쩍 왼쪽을 보면서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차가 갑자기 멈추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뒷좌석의 여자 동료가 괴성을 지르고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말을 하면서 막 날뛰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차의 시동은 꺼지지도 않았는데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죠. 그 상황에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운전자가 잠깐만, 내 발 밑에 이거 뭐야? 바로 그때 조수석에 있던 제 친구가 운전자의 발밑을 보니 피투성이가 된 여자가 다리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운전자를 올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엑셀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밟고 있던 게 그 피투성이 여자의 손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도 비명을 지르고 사람들의 패닉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피투성이 여자는 문득 스르르 사라져버렸고 뒤에서 괴성을 지르던 여자도 조용히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둘러 터널을 빠져나가려고 했답니다. 그리고 서둘러 나아가 터널의 출구가 보일 쯤 갔을 때 반대 차선에 시동을 켜둔 채 멈춰있는 트럭이 한 대 서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저 트럭도 귀신한테 당한 건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트럭 안쪽을 보니까 피투성이의 그 여자가 트럭 운전수 뒤에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은 뒷좌석에 기절해 있던 그 여자를 제외하고 모두가 동시에 보았다고 합니다. 친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그 생생한 이야기에 흥미가 생겨서 미에현 출신의 지인 2명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지인 둘 다 그 터널을 알고 있었으며 미에현에서는 이미 유명한 귀신 터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